자, 이제 오늘 화요일 모닝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스 관련해서는 도대체 몇 번째 연기하는 거야? 이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알아서 해. 그랬으면 하는 이슈였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돌아서니까 시장도 환호를 했군요. 점검부터 해볼까요? 시장이? 네. 예. 일단 그리스 쪽으로는 채권단의 압박이 많이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하든 아니면은 디폴트를 선택을 하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8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이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시장이 조금 우려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정치인들 하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막판에 몰려야 타협하잖아요. 막판에 몰리기 전까지는 그냥 평행선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국면에서 바로 어제 회의에서 임시회의였습니다. 유로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임시회의에서 상당 부분의 진척을 이뤄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로 의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안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내용 보면은 조기 퇴직 지원 폐지라든지 부유층에 대해서 누진세를 강화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계속 그리스가 이것만은 포기 못한다라고 들고 있었던 게 연금 개혁안인데 예. 연금 개혁안의 일부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스 증시가 9%가 올랐고요. 그리스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가격이 크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같이 한번 자료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 게 이거였어요. 긴급 정상회담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상당히 진전된 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본자리에서 바로 오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유로존 정상들 사이에서 상당 부분의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협의를 이루어지는 시간을 이제 며칠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인 데드라인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6월 말일 30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 26일 날은 실제적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해결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최근에 그리스 뱅크런 사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멈추지는 않겠습니다만 과도하게 우려됐었던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스 국민들이 최근에 대규모 집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집회 내용을 보게 되면 빨리 채권단 안을 수용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드라크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요거 한번 보죠.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로존에 남아야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75.7%의 그리스 국민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죠. 제발로 유로존을 걸어 나가는 순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유로화를 버리고 드라크마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 고통은 다 그리스 국민들이 지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리자는 좌파 정부인데 만약에 이 그렉시트를 밀어붙였을 경우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죠. 우파 정부한테 정부를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리자당 입장에서도 지금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한 자리에서 타협을 이뤄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보면은 과거에 우리 시장 보게 되면 그리스 국채 수익률이 튀어 올라가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리스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 과정에서 외국인 순매수 큰 변동 없었습니다. 큰 변동 없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리스 수익률이 급속하게 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일부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를 리스크로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리스 이슈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고 네. 결과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계되는 물건들, 그러니까 과도하게 높은 비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경계성 매물이 흘러나온 것이지 시장을 아예 꺾어놓는 매도세로 반전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어제 그리스 회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쪽에서 다소 반전이 보일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전 가능성 보인다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한동안 뭐 대형주 더 나아가서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압박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힘들었었는데 어찌 말하면요. 외국인이 뭐 선물 현물 시장에서 계속 매도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리스 이슈가 조금 이게 좀 풀어진 모습 보이니까 확실히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고개는 지금 드는 모습인데 그 바람은 있으니까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와 좀 현실을 좀 냉정히 보는 것과 그 좀 접점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외국인이 2주 연속 팔았어요. 예. 현물 시장 중심으로 2주 연속 매도가 나갔는데 상당 부분 비차익 거래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거래에 비공식 차익 거래가 많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 베이시스가 죽어나는 부분, 베이시스가 죽어서 괴리도 괴리율이 마이너스가 찍히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아니고 매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관된 매도물이 상당히 많이 나간 상황이죠. 우리가 웹도독 얘기하는데 네. 웹도독의 시발점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였어요. 그 부분이 베이시스를 위축시키는 겁니다. 근데 요거 차트 한번 보시죠. 이 9월물의 베이시스를 한번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지금 만기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말도 못해요. 지금 뭐 2개월 넘게 만기가 남아있는 9월물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이 들어갑니다. 백오데이션이 베이시스는 선물가에서 현물가를 뺀 거죠. 근데 지금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걸로 보면 선물 가격은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예. 선물 가격 쪽으로 매도가 쏠리다 보니까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마이너스가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발점은 외국인들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물 수급 쪽에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보일 룸도 작고 어제 그리스 이슈가 상당 부분 긍정적일 거라고 보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 막판에 또 베이시스를 큰 폭의 콘덴골 1P 이상으로 또 돌려놓고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는 시장에 먹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네. 같이 팔 땐 답이 없어요.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이때는 뭐 시장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외국인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상당 부분 매도가 계속 흘러나갔지만 기관들 쪽에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죠. 매도에서 매수로 반전되는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6월 초반 양매도에서는 상당 부분 벗어나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리도 121선 이평 자리에서 딱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너지면 꽤 많이 빠지는 자리거든요. 중기적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반등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수급상으로 반전이 반드시 필요했던 자리에서 전일 그리스 이슈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비차익 거래 매도는 나갑니다만 외국인들 매입 상단 종목이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그 비차익 성격이 시가총액 상단 바스켓 매도인데 시가총액 상단 바스켓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시가총액 1위, 3위, 4위를 샀다라는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개별 주식 매도의 성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도만 좀 완화되더라도 훨씬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번 주, 다음 주 뵈기 전까지 투자자들 어떤 그 투자 관점 유지하시기를 좀 조언을 주실까요? 어제 중국 증시가 참 운도 좋아요. 어제 휴장이었어요. 다행히 끊어갔어요. 쉬어갔어요. 네. 예. 지난 금요일 날 중국 증시가 6.4%가 빠졌는데요. 네. 지난 한 주가 중국 증시한테는 뭐 7년 만에 최악의 한 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시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르다가 쉬고 오르다가 쉬고 충분히 오르는 시간 주고 쉬고 이러다가 어느 시점서부터 이 쉬는 구간이 짧아지기 시작하면 언젠가서부터는 분명히 빠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고점 대비 15% 밀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7년 만에 최악이다, 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관련주 쪽으로 영향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고 네. 수익률 게임 양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단부 쪽으로 반등 기미가 보이면 주식 일부 종목들의 수익률 게임 양상은 조금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무게를 좀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까지 저도 우리나라 살면서 상당히 좀 창피한 얼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대한민국 수출 데이터가 1월, 2월, 3월, 4월, 5월 한 달도 빠짐없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심각하게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10.9%면 마이너스 11%인데 대한민국 수출주들이 뭐 대거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죠. 지금 6월 달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6월 20일까지 가집계상으로 대한민국 6월 수출 데이터를 점검해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2%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6월 달에 수출 데이터는 급반등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녹여서 본다라고 하면 누워져 있던, 눌려 있었던 수출주들도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는 판단이고, 네. 날아가고 있는 주식들 쪽으로는 다소 경계감이 필요한 상황, 게임의 룰이 약간 바뀔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